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29라운드 프리뷰입니다. 이전까지 동아시안컵 관계로 수년됐던 라운드가 진행되느라 좀 라운드가 헷갈렸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경기 수에 맞는 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스플릿까지 몇 경기? 5경기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위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금, 토, 일 3일간 진행되는 9월의 첫 라운드 29라운드 볼만찬이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2일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수원FC 최근 퐁당퐁당의 흐름입니다. 승패 중인데 승리한 경기는 어김없이 공격이 폭발했고 진 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긴 두 경기는 7골을 넣었고 진 경기는 1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이 4경기의 편차가 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격 전개였는데요. 승리한 날에는 수원FC 특유의 3자 플레이에 이은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잘 됐어요. 하지만 패한 경기는 측면 크로스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이 반복이 됐거든요. 김도인 감독도 지난 성남전을 마치고 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특히 이용 선수가 가세한 후에 오른쪽 측면에서 다채로운 2대1 이런 패스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 단순한 크로스가 늘어났거든요. 이용 선수가 확실히 스피드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고 들어가기보다는 공간 확보하고 얼리 크로스를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기록을 보면 명확합니다. 패한 전북, 성남전 크로스 시도를 봤더니 26개, 23개였어요. 이 두 경기를 제외한 수원FC의 경기당 크로스가 15개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전은 이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전망입니다. 일단 정동호 선수가 이 자리에 뛰잖아요. 부상에서 돌아오는 만큼 선수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홈 3연전을 마무리하고 다시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제부터 힘겨운 주중 주말 경기를 반복하는데 원정 홈이 반복된 일정이에요. 섬팀 제주 입장에서 힘들 수밖에 없지만 3위 싸움을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시작인 수원FC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윤빛가랑 김주공, 최영준을 중심으로 한 쓰리미들이 자리 잡으면서 4-3-3이 잘 안착을 했습니다. 홈 3연전에서 아쉽게 1승 1무 1패에 머물렀지만 남길 감독은 경기력적으로는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네. 포백 수비가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 공격적으로는 이 기록에서 보듯 슈팅 수에서 상대를 압도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른쪽 윙백이죠. 안현범이 징계에서 돌아오는 만큼 제주가 자랑하는 정우재 안현범 라인이 오랜만에 가동이 됩니다. 제르소가 지금 측면에서 절정의 기량 보여주고 있잖아요. 측면 공격에서 보다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승격 동기로 최초의 승격팀 동반 파이널 A행을 이뤘던 두 팀인데 올해도 지금 5, 6위에 자리에 있거든요. 네. 수원FC는 강원, 서울과 지금 치열한 6위 싸움, 제주는 3위 포항과 승점 차를 줄이는데 지금 눈높이가 맞춰져 있거든요. 지난해 수원FC가 3승 1패로 우위를 보였지만 올 시즌엔 1승 1무로 제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지난 5월 대결에서는 수의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둔 기분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수원FC가 홈에서 강하고 제주가 원정에서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최근 기록 보니까 수원FC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에 머문 반면 제주는 지난 서울 원정에서 5경기 연속 무승을 끊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 궁금하고요. 수원FC는 지난 성남전에서 4경기 만에 골맛을 본 이승우가 홈승우잖아요. 네. 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경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고요. 제주는 지난 수원FC전에서 2도움을 올리면서 팀 대 수원FC전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조성준 주목하고 싶습니다. 최근 경기력도 좋거든요. 네. 이 선수들의 대결 주목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번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수원FC 네. 승리하겠습니다. 퐁당퐁당 이번에 승리 차례입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상성을 고려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홈 3연승을 통해 무패를 이어나가겠다는 인천, 퐁당퐁당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겠다는 강원. 최근 기세가 좋은 두 팀이 제대로 맞붙습니다. 지난 맞대결부터 돌아보면 올 시즌 두 번의 경기에서 인천이 원정에서 1대0, 김준엽의 극적인 결승골 기억나실 것 같고 6월엔 홈에서 무고사의 해트트릭으로 인천이 4대1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습니다. 번번이 강원의 발목을 잡은 팀이 인천인데 강원은 개막 후 6월 인천전까지 17경기에서 단 3승, 승점 15점에 그치면서 11위까지 추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천전 대패를 반등 삼아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 치러진 11경기에서 7승 4패, 승점 21점이나 획득을 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선 수원 삼성을 3대2로 꺾으면서 현재 순위는 7위, 그룹 A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은 강원과의 최근 맞대결 이후 무고사의 이탈, 주축 선수들의 부상 등이 맞물려서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8월에 들어 새로운 팀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인데요. 네. 8월에 치러진 5경기에서 3승 2무 무패를 질주했고 지난 라운드에선 서울을 2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경기력이 좋았죠. 경기력 좋았습니다. 네, 이날은 전형적인 힘싸움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은 에르난데스 효과를 통해서 최근 9경기 연속 득점,
강원은 무려 14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득점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난 라운드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줬던 능력은 극강의 효율성입니다. 몇 안 되는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할 선수를 양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으로선 에르난데스의 부상 공백을 얼마나 잘 메우느냐가 중요한 경기로 보이는데요. 에르난데스가 인천 이적 후에 8경기에서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팀 공격의 중심으로 떠올랐거든요. 적응기가 거의 없었죠. 네, 너무 잘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만큼 송시우, 김보섭의 어깨가 특히 무거울 것 같고요. 네. 최용수 감독은 신성 양현준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양현준이 지난 수원전에선 넉 달 반 만에 교체로 투입됐거든요. 갈레고가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여파로 보이는데 갈레고가 수원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나온 경기에서 다 인상적이었어요. 네, 약간 마레즈와 비슷한 플레이를 펼치는데 갈레고 선발 양현준 조커 카드를 또 한번 꺼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양팀의 키플레이어는 인천에서는 김도혁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주, 베테랑 수비진, 골키퍼 이태희, 에란데스 등등이 골고루 좋은 모습 보여주는 팀이 인천인데 흔히 말하는 인천의 본체는 아무래도 김도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다양한 롤을 수행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을 터뜨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강원에선 김대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축신. 네, 요새 가장 좋은 폼을 보이는 선수죠. 수원전 통해 시즌 최초로 10골 10도움 10을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 11경기에서 11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데 도움을 기록한 6경기에서 팀이 모두 승리했다는 점에서 경기를 좌우하는 엑스팩터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인천 미들 수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 승할게요. 네. 인천의 에르난데스의 공백이 생각보다 커 보입니다. 네, 3일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포항 최근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도 2대0 리드를 잡았지만 막판 무너지면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전북전에서 최근 포항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 포항은 확실하게 팀이 구색이 만들어진 팀이잖아요. 네. 경기 초반 잘 분위기를 이끌지만 의외로 후반 중반에 힘이 붙여하는 모습이 자주 나와요. 김기동 감독은 수치상으로나 흐름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때 흔들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는 날이 꽤 많았거든요. 이제 3위 수성을 위해서 더 이상 승점을 잃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포항의 뎁스가 좀 깊지가 않잖아요. 특히 삼성과 수비는 거의 매 경기 같은 이름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포항은 좌우 풀백들의 복귀를 바라는 상황인데 박승우 선수 이날 복귀가 가능한 전망입니다. 네. 대구는 지난 김천전 무승부로 일단 연패는 끊었습니다. 물론 무승행진은 아침 포함해서 11경기로 늘어났지만 그래도 10경기 만에 클린시트를 나름 얻은 것이 있는 김천전이었거든요. 최영건 감독 대행은 점유율을 확 내리고 역습의 속도를 올리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대구가 잘했던 경기 운영으로 회기를 택했는데 장성원 선수가 다시 오른쪽 측면에 자리하는 게 대표적이잖아요. 일단 대구는 3경기 연속 무득점 사실을 끊는 게 이 무승 탈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지난 경기에서 결정했던 세징야가 복귀할 전망입니다. 사실 김천전에서도 출전이 가능했고 그날이 또 세징야데이였잖아요. 맞습니다. 출전은 갈망했지만 전북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리하게 뛰다가 근육 좀 통증을 느꼈다고 해요. 때문에 남은 시즌이 더 중요하잖아요. 일단 한 템포 쉰 선택을 했는데 훈련은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소화를 할 만큼 이번 포항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김천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정태욱이 누적 경고로 제외되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대구의 이번 경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공격수가 들어오니까 핵심 수비수가 빠지게 된 대구입니다. 양 팀은 올 시즌 FA컵을 포함해 3번 만났는데 정규리그에선 2번 다 비기고 FA컵에서만 대구가 승리를 했습니다. 대구가 포항에 비교적 강했는데 최근 7번의 맞대결에서 3승 4무를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올 시즌 8무 6패로 아직까지 원정 승리가 없거든요. 홈에서 7승 5무 2패로 강했던 포항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중요할 것 같고 포항은 지금 7경기째 침묵하고 있는 임상엽의 부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대구는 역시 돌아올 세징야가 어떤 모습으로 컴백할지가 이번 경기 가장 중요한 키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징야는 포항을 상대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상 한쪽으로 쏠리는 승부는 아닙니다. 저는 포항 승하겠습니다. 수비에 리스크가 있지만 화력은 한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 전북전도 살펴주시죠. 김천은 현재 과도기에 있습니다. 병장들이 모두 팀을 떠나고 신병 중심의 팀을 꾸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서울전, 울산전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모두 1대1로 패했던 김천은 지난 대구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연패를 끊었죠. 골대만 3번을 맞추는 불운이 아니었다면 승리할 수도 있었던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김천 최근 윤석주를 중심으로 한 미드필드진의 움직임이 좋은 가운데 고승범이 드디어 복귀전을 치른 만큼 한결 더 탄탄한 주원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다만 부상 이슈가 좀 있는데 왼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신병 김윤성이 지난 대구전에서 두 차례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병장 센터백들의 대거 전역 속에 수비를 단단히 지켜주던 박지수의 몸 상태도 썩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출전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전북은 지난 포항전에서 투혼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사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됐는데 확실히 이 전북의 DNA가 주는 힘은 대단했다고 느껴졌어요. 먼저 두 골을 내주고 두 골을 쫓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질 수도 있었던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올리고 선두 추격의 동력을 마련했는데 후유증도 있어요. 김진수의 출전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판 스프린트 과정에서 이 햄스트링의 통증을 느꼈잖아요. 본인 피셜로는 예상보다는 상태가 괜찮다고 하지만 워낙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부상으로 교체됐던 미드필더 김진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지금 다 근육 쪽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몸 상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북은 지난 경기에서 누적 경고로 나서지 못했던 핵심 수비수 박진섭이 돌아오면서 수비 쪽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공격 쪽에서도 구스타보가 뇌진탕 후유증 없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양팀의 홈 원정 성적을 보면 김천 최근 홈에서 4연패에 빠지면서 그나마 강했던 홈 성적을 좀 깎아먹고 있고요. 전북 역시 원정에서 10연승을 달릴 정도로 강했는데 최근엔 1승 2패로 주춤한 상황입니다. 상성으로 가면 전북은 김천에 강했는데요. 최근 11개에서 8승 2무 1패 딱 한 번 졌습니다. 올 시즌에도 1승 1무를 기록 중인데요. 지난 7월 맞대결에서도 선제골을 내주고도 2대1로 승부를 뒤집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록만 놓고 보면 전북 쪽으로 쏠리는 승부지만 김천이 현재 신병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기동력 보이고 있는데 모처럼 5일간의 텀을 갖기는 했지만 여전히 체력적에서 어려움이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김천의 새로운 스타일이 분명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때문에 섣불리 예측이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천은 돌아온 고승범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워낙 기동력이 좋은데다가 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한 방의 패스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입장에서 분명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전북에서는 김천이 낮은 높이를 흔들어줄 수 있는 구스타보는 지난 우라와전에 이어서 포항전에서도 높이를 활용한 헤더로 득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도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 승하겠습니다. 높이에서 전북이 앞섭니다. 저도 전북 승하겠는데요. 후반에 차이를 만들 선수가 많은 팀이 전북으로 보여집니다. 4일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이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입니다. 서울과 수원, 수원과 서울 양팀 팬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최근 흐름은 꼭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양팀 모두 패, 승, 패를 기록 중입니다. 서울은 최근 홈에서 펼쳐진 4경기에서 패승, 수원은 최근 원정 4경기에서 패승 똑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지난 라운드에서 패한 것도 닮았죠. 서울은 인천 원정에서 0대2, 수원은 강원 상대로 홈에서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순위가 꼭 붙어 있습니다. 서울이 승점 36점으로 8위, 수원이 승점 30점으로 6점 차로 9위에 랭크에 되어 있습니다. 이날 결과에 따라서 승점이 9점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3점으로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최근 슈퍼매치를 앞두고는 늘 순위가 붙어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 슈퍼매치인 지난 6월 맞대결에선 서울이 7위, 수원이 8위, 4월 경기를 앞두곤 서울이 10위, 수원이 11위였습니다. 최근 3경기에선 서울이 수원을 잡고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최근 컨셉과 경기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를 분석해보면 수원 쪽이 조금 더 좋은 화력으로 난타전을 즐겼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은 공격이 답답한 반면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이 최근 서울과의 3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무득점을 끝낼 절호의 찬스라고 여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키플레이어로 연결해보면 수원에선 이런 무득점 흐름을 깰 선수로 오영규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영규는 성남, 제주, 강원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8월에 들어 5경기에서 모두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2선까지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도 잘해주고 있지만 크로스 상황, 또 공격 상황에선 그야말로 탱크처럼 밀고 맞아요. 들어가는 그런 힘이 좋습니다. 과거에 메뉴의 웨인 루니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올 시즌 7골 중 4골이 헤더, 2골이 왼발, 1골이 오른발이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오영규의 매력이라고 보고요. 슈퍼매치에서 첫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서울이 오스마르, 이한범 시즌 준비하면서 주전 센터백으로 여긴 듀오가
하나같이 부상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인천전에선 공격수 김신진을 수비수로 기용했다가 철저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이상민의 파트너로 아마도 전문 수비수 강상희 투입이 예상되는데요. 또는 이상민 박동진 조합이 오영규와 전진우 안병준을 중심으로 한 수원 공격을 얼마나 실수 없이 막아내느냐가 이날 경기의 최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서울도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키플레이어도 일류첸코로 하겠습니다. 서울 공격수들 나상호, 조영욱 두 선수가 강행군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폼이 좋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선 움직임보다는 결정적인 한방 능력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일류첸코에게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류첸코는 서울 유니폼을 입고 첫 슈퍼매치에 나섰는데요. 지난해엔 전북 소속으로 4번의 수원전에서 4골 1도움을 올리는 수원 킬러의 면모를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쿼드 상태를 보면 서울은 기존 부상자 외에는 추가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아서 인천전 엔트리 안에서 변화를 줄 것 같고, 수원은 핵심 미드필더 정승원이 지난 강원전에선 아킬레스 통증으로 결장을 했었는데요. 공백이 제법 느껴졌죠. 네, 활동량 면에서 좀 딸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중한 부상이 아닌 만큼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 승리하겠습니다. 상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절박한 경기잖아요. 그 결과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선두권 경쟁 중인 원정팀 울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힘이 살짝 빠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패하지 않는 흐름을 어쨌거나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죠. 9경기 무패입니다. 전북과 제주전 돌아보면 후반에 완전히 밀리면서 역전 위기까지 내몰렸지만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2시즌과 올 시즌 울산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1점이든 3점이든 꾸준히 승점을 쌓은 덕에 28경기 기준 승점이 59점, 지난해 같은 경기수 대비 4점이 많고, 지난해엔 28경기 기준으로 전북과의 승점 차가 4점이었거든요. 현재는 9점입니다. 우승에 있어서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이 이날 패하지 않으면 10경기 무패가 되는데요. 10경기 무패는 올 시즌 없었고요. 가장 최근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11경기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전반의 득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외인들의 동반 활약인데요. 최근 7골이 모두 외국인들의 이마 또는 발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마틴 아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빠르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결장했던 아마노까지 지난 제주전 통해 복귀한 만큼 그렇죠. 공격 옵션은 많습니다. 성남으로선 후반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로 보여지고요. 성남은 3연패 뒤에 지난 수원FC전에서 승리하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지휘봉을 잡은 감독이 정경호, 자진 사퇴한 김남일 감독의 수석 코치를 지냈었잖아요. 근데 이날 대행을 맡아서 빠른 시간 안에 팀을 잘 정비해서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척추라인에 베테랑을 세운 선택이라던가 후반에 공격수 없이 전방 압박과 역습으로 승부를 본 전략이 주요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정경호 대행은 코치 초창기부터 아이디어 뱅크다, 축구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렇죠. 사령탑 데뷔전에서 그런 역량을 10분 발휘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정경호 대행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게 울산은 정경호 대행의 친정팀입니다. 갈 길이 급한 만큼 경기장 위에서 친정팀에 대한 예우는 없을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양팀 맞대결 전적은 울산이 1승 1무 우위인데요. 지난 6월 울산 홈경기는 0대0 무승부, 성남의 질식 수비에 울산이 질식당한 그런 경기였는데, 정경호 대행은 아마도 정신력과 함께 선수들에게 무실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맞는 전술을 갖고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키플레이어는 성남에선 김영광 골키퍼로 하겠습니다. 끌려가는 양상에선 김영광의 슈퍼세이브가 나온다면 성남이 지난 수원FC전처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울산에선 창을 골라야죠. 아담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막대결과 다른 점은 아담이 있고 없고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아담 중심의 공격 전술을 꾸리는 만큼 아담의 등딱, 연계 플레이, 또 득점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예측해보죠. 울산 승하겠습니다.
아마노도 돌아온 만큼 울산이 꾸역꾸역이라도 승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네. 성남이 울산에 의외로 강했습니다. 네. 자, 29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중 주말 경기 이어지거든요. 저희가 놓치지 않고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